마반야 바람이. 오늘은 강의 2 교재 123쪽 설법의 방법론적 원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설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생제도 그렇게 말하지만 무엇으로서 중생제도를 하는가. 물론 뭐 배고픈 사람들 밥도 베풀고 옷도 베풀고 다 해야겠지만 불교가 중생제도를 하는 가장 큰 수단은 설법이다. 부처님의 법을 설해서 중생들의 어두움을 지혜로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중생제도의 수단이다. 그렇다고 말만 하자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제일 첫째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준비되지 아니한, 계획되지 아니한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평소 실력으로 뭐 투수되는 것은 그건 설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다음 두 번째는 불경에 확고하게 근거를 두어야 된다. 불경 또는 교리에 요컨대 부처님의 법에 설법이니까 부처님의 법을 원어로 뭐라고 그래요? 법을 원어로 빨리어로 법을 빨리어로 뭐라고 그래? 경훈스님? 법을 빨리어로. 담마지, 담마.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빨리어로는 담마. 그러니까 설법이니까, 전법이니까 법에 근거를 해야지. 법에. 자기 주장, 아무리 지가 잘 알고 뭐 잘났더라도 자기 주장, 자기 철학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근데 부처님 법이 어디 있느냐? 불경에 있고 교리에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 부처님의 법이 뭐냐? 우리가 이번 1학기 때부터 누누이 강조한 바가, 가장 훌륭한 법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최선의 담마다? 부처님의 삶이다. 삶.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네.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법 그러면 지금 그냥 보통 그냥 교리 또는 불경, 이게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부처님 법이 뭐냐? 그건 부처님의 삶이다.
삶을 떠나서 불경도 있을 수가 없고 교리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아니 세계 불교가 빠져 있는 가장 큰 결함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의 삶을 빼놓고 불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 잘못이다. 뭐 우리가 흔히 법하면 무슨 법 생각나요? 종일교사? 부처님의 법하면 무슨 법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라. 뭐? 법, 교리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자비? 자비보다 먼저 또 뭐 교리하면 물론 그동안 많이 들어온 거 있을 텐데 무슨 법? 교리하면? 연기법. 또 뭐 무아. 부처님 법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이 연기법 그런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학자들도 부처님의 법의 가장 핵심은 연기다. 또는 무하다. 근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연기나 무아나 해탈열반이나 이런 모든 교리를 삶에서 찾아야 한다. 부처님의 삶을 근거로 해서 이 교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삶은 제끼놓고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건 제끼놓고 뭐 이 연기가 뭐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건 개똥이다 그야. 그건 법 아니야. 그건. 뭐 무상고 무아 샀는데 부처님의 삶을 빼놓고 그건 개똥이야. 그건 법 아니다. 그 지금 전부 99.9% 불교하는 사람들이 법 하면 교리 하면 연기법 무아 공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허덕거린다. 뭐 법이 무아가 어떻고 무상이 어떻고 뭐 연기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그 빠져가지고 허덕거리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고 끊임없이 헤매게 되고 고집만 늘어나고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선불교 치만 저희들만 잘났다고 저희 교리만 잘났다고 싸움만 벌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부처님의 삶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게 본래 삶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삶입니다. 삶. 담마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삶이라고. 삶을 떠나서는 법이 없어. 아무리 지가 연기법 깨닫고 뭐 무아를 깨달아도 삶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건 헛것이라. 헛것을 본 거라. 부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 불경이기 때문에 불경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라고. 불경이 뭐 그 자체가 대단해서 뭐 기록한 그 자체가 대단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법보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불경 속에 부처님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경을 높이 봤다는 것이다. 이 교리가 대단한 거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뭐 연기법이네 뭐 무상고 무한의 사제팔정도네 그 별것 아니라 그 별것 아니라. 근데 왜 우리가 이 교리를 존중하는 거 하니 그 교리 속에 부처님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에서 그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할 때 부처님의 법에 근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부처님의 삶에 근거해서 법을 설하라.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오늘 이 강의는 못 듣고 이제 설법하러 오겠지만 앞으로라도 설법한다 그랬을 때는 제일 처음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중에 한 장면을
뽑아내야 돼. 나는 이번 설법에 부처님의 많은 삶 가운데 이 장면을 중심으로 내가 법을 설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 부처님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 불경을 말하고 교리를 말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 부처님의 삶은 제껴놓고 뭐 자비를 말하고 그 헛소리지 뭐. 부처님의 삶을 제껴놓고 자비 말해봤자 그건 헛소리라. 부처님이 정말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바쳐 수고하시는가. 그 삶을 근거로 자비를 얘기해야 이 자비가 살아있는 자비가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헛소리라. 헛소리.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삶을 근거해야 된다. 세 번째 강조한 게 뭔가니 대중을 알아라. 대중을 알아라. 대상을 알아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법을 설하려고 하느냐. 청소년이냐, 뭐 주부들이냐, 환자들이냐, 군인들이냐, 재소자들이냐, 그 사람들을 알아라.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들의 희망. 그래야 설법이 되는 것이지. 그 제껴놓고 그냥 지 생각대로 해봤자 마치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를 진단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배가 아픈지 눈이 아픈지 귀가 아픈지 살피지도 않고 지 멋대로 처방해가지고 약을 주는 것 같이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은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원리가 있다. 부처님 설법의 방법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원리고 하니 대기설법의 원리라. 여러분들은 이 이 설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대기설법.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이 대란 말은 상대해서 무엇을 상대하여 뭘 상대하느냐? 길을 상대하여 법을 설하는 것이 설법의 원리다. 길을 상대하여. 선생님, 기가 뭐예요, 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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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기? 이 기가 뭔고 하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라 그래 이거? 건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아이, 저 사람 참 건기가 좋아. 건기가 높아. 에이, 저 인간은 건기가 열등해. 자, 그 정도로 얘기해놓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설법을 할 수 있을까? 마땅히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방법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설하시는가?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설법의 방법론적 원리란 무엇인가? 곧 대기설법이다. 이 대기설법의 말은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기가 뭔고 하니 근기. 대중의 근기에 상대를 상대하여 거기는 상응하여 그랬네. 대중들의 근기에 상응하여 설법하고 가르치는 것이 초기 불교 이래의 부동의 방법론적 원리이다. 대중들의 근기를 상대하여 근기를 보고 근기에 따라서 그런 뜻이라 이게. 그럼 근기란 뭔가?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근과 기. 근자는 무슨 근자죠 그게? 뿌리 근자지 뿌리근. 개인의 뿌리 깊은 품성과 능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근원적인 그랬지만 쉽게 말하면 뿌리 깊은 뿌리 근자니까. 대중들의 뿌리 깊은 품성과 능력 곧 그 개인의 선한 근본과 무한한 잠재 능력.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말합니다. 잠재 능력. 뿌리는 흙 속에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흙 속에 잠재해 있는 거거든. 나무나 가지나 이런 건 드러나 있지만 뿌리는 흙 속에 잠재해 있거든. 그래서 이 근이라는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원찮고 학교 성적은 뭐 핫바리를 헤매더라도 싸이 같은 친구도 아마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았을 거라. 싸이 같은 친구도. 연예인으로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때는 다 별 볼 일 없었거든. 대부분이 간혹 이제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공부에 별 관심 없고 뭐 음악이면 음악. 개그면 개그, 그쪽에 이제 관심 많아가지고, 이제 그게 근기라. 그게 근이라. 그 사람 속에 탁 간직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능력. 그걸 근이라고 한다. 그럼 기는 뭐냐, 기. 깃털 기자인데 그게. 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현실적인 조건, 그냥 드러난 조건. 그는 잠재해 있는 능력.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자기는 뭐 크게 잘난 게 없지만, 뭐 학교 때 공부도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뛰어나지 못했고, 뭐 사회 나와서도 뭐 회사나 어디에서도 뭐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또 뭐 가정에서도 뭐 크게 그렇게 뭐 빛나지는 못해서, 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그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는 말이에요.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는 게 모든 과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 누구를 불문하고. 겉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얼굴이 못난 사람이나 장애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은 무한하다 하는 게 모든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라. 그 잠재 능력, 그 뛰어난 잠재 능력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의 그 능력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에?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지. 불성이라고 그러지. 불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능력, 이 성자를 뭐 성품 성자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애매모호하니까. 불성이다, 뭐 자성이다, 법성이다 할 때 그 성자를 능력 또는 에너지. 나는 이 에너지라는 말이 제일 좋아. 불성이 뭐냐? 또 이상스럽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늘어놓지 말고, 불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는 부처님과 같은 에너지. 그럼 딱 머리에 들어오잖아.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중생이 뭐라고 그랬어? 에?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 그랬지.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개유불성이 무슨 말이야? 이 개자가 무슨 개자야, 이게? all. 모두 개자. 국민개병제가 뭐야? 국민개병제가 뭐야? 해병대를 뭐라 불러,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그러지. 나도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가 워낙, 별나고, 유별나니까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하잖아, 개병대. 그런 말 들어봤지?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그래. 그래서 육군들은 해병대만 보면 도망가. 선생님 군대 갔다 왔어요? 어디? 육군? 종일거사는? 에? 육군 갔다 왔어? 나는 해병대인데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군용 열차가 있거든. 부산에서 밤에 10시간 출발한 군용 열차가 있어. 군인들만 싣고 다니는. 근데 한 칸에 이제 한 80명 탄다는데, 좌석이. 해병대 둘만 딱 타면 78명의 육군들이 꼼짝을 못 한다네. 해병대 둘한테. 옛날부터 전통이 그래 내려왔어, 옛날부터. 해병대는 워낙 강하고 말이지, 깡패들 같이 생겼으니까, 그걸 개병대라고 그러는데, 개병대. 이 개자가 뭔고 하니? 모두 개자는, 모두 개자. 모두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무엇을, 불성을 가지고. 이게 대성불교의 큰 사상이거든,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뭐 잘난 사람들만 뭐 깨닫고 아라한이 되고 그렇게 좀 보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자꾸 멀어져 가거든. 그래서 대성불교에 들어가면서 그걸 깨트리고 모든 중생이 잘났든 못났든 미인이든 추남이든 야수든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들고 나왔거든. 그래서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성이라. 부처님과 같은 에너지 다 가지고 있어. 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조건이 달라. 현실적으로는 성격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그것을 기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에너지는 건이고 밖으로 드러난 조건은 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는 개인의 현실적인 조건들,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뭐 잘 알아듣느냐, 이해력이 높으냐 낮으냐, 뭐 학식이 좀 있느냐 없느냐, 뭐 중학교, 뭐 대학교를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상황이다. 다시, 그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잠재되어 있는 부처님과 같은 에너지. 기는 그 사람의 현실적인 조건. 학력이 어느 정도냐, 또 같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그건 다 현실적인 조건이잖아요. 아무리 부처님 같은 에너지를 가졌어도 현실적으로는 천차만별되거든. 현실적으로도 학교 가보면 뭐 1등부터 저 뭐 500등 600등까지 쫙 줄을 서 있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이, 현실적인 조건, 그것을 기라고 한다. 천태대사가 쓴 법화현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를 1. 미. 기자하고 미자하고 합치면 뭐가 돼? 기미. 기미란 말 알아요? 기미가 보인다는 말이 있지. 기미가 보인다. 해산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잖아. 기미란 말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조그만 어떤 뭐라 그럴까, 징조. 애가 해산이 가까워오면은 당장 배가 이렇게 뭐 아프고 하지는 않더라도 무슨 그런 징조가 좀 나타나는 모양이 돼. 입맛이 어떻다든지, 그 임산부에 또 얼굴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기미가 보인다. 기미가 보이면 얼른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기미, 그런 뜻입니다. 그 미는 미세한 관심. 이 기에 이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기에 첫째는
이 미라는 말은 미세하다는 뜻이거든. 기미, 미세한 징조, 그런 뜻이거든. 미세한 관심.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하는 관심이 조금 보인다. 지금 대중들이 모였는데 여기 모인 이 대중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기미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런 관심이 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미라고 하고, 두 번째는 관은 간단히 말하면 관심이다. 관심. 그러니까 기나 관이나 비슷한데 기는 좀 더 미약한 거. 우리가 아무나 대놓고 부처님 법을 설할 수는 없거든.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어야 우리가 법을 설해야 되거든. 듣기 싫은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면 도리 역효과가 난다, 그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처님 법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 두 번째는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또 세 번째는 그게 어자인데 의. 그게 어자는 마땅할 어자입니다. 마땅할 의. 편의점 그러잖아. 편의점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라는 마땅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 그게 마땅한 어자인데 법사가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 구사하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인데, 요컨대 이 의는 법사의 적절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중들이 부처님 법을 좀 배우려고 하는 미세한 기미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좀 더 강한 관심이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법사가, 설법자가 이러한 대중들의 기미와 관심에 맞는, 그게 마땅할 어자, 마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의. 이 세 가지가 이 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기란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대기설법이란 말은 대중들의 뿌리 깊은 잠재 능력을 생각하고, 다음 대중들의 현실적인 조건과 관심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게 맞는 방법으로 설법하는 것을 대기설법,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법할 때 어떤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첫째, 대중들의 잠재 능력이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국민학교도 채 못 나온, 거의 학칙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할 때 하고, 다 대학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법할 때 하고 방법이 달라야지. 왜? 잠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중들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좀 지식이 열등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아니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에 맞게 하는 것이 건이고, 다음 두 번째 기는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조건의 사람들이냐, 잘 사는 사람들이냐, 좀 가난한 사람들이냐,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40대냐 20대냐, 이런 현실적인 조건을 또 판단해야 돼. 그게 기. 다음 세 번째는
그 잠재 능력과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적절한 설법 방법, 이 세 가지를 맞추어서 법을 설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넘어가서 대기설법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사는 학력, 지력, 지능, 개성 등 대중의 기본적 수용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설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모인 대중들이 딱 대상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학력이 뭐고 지력이 어떻고 지능은 그리고 개성은 대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판단을 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법사는 대중들의 현실적인 관심, 문제, 흥미, 관심, 대중들의 필요, 대중들의 동기 등 대중들의 현실적 조건을 판단해야 된다. 기본적인 수준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이런 문제다 하고 판단을 해야 돼. 다음 세 번째는 법사는 이러한 고려와 판단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고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법을 해야겠구나. 설법 목표. 이를테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겠구나. 이를테면 병원에 가서 병든 환자들한테 설법하는 경우, 내가 이 설법을 통해서 이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자 하고 목표를 딱 정해야 되고, 지금 부부 갈등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 앞에 가서 설법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자. 그런 목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다음,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목표를 정했으니까 환자들에게 재생의 희망을 주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재생의 희망을 갖게 하려면은 어떤 스토리, 어떤 내용이 제일 좋을까? 경전에는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역경을 뚫고, 지난번에 아침마당에 보니까 의사들이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들이 다 무슨 의사들인고 하니 암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의사들이라. 의사들이 암에 걸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잖아.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사들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힘을 받겠구나. 의사들은 또 암에 걸리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게 뭐 대수냐, 이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아니면 부처님도 뭐에 걸렸어요? 부처님도 뭐에 걸려서, 부처님도 병에 걸렸지. 신경통, 뭐 요새 말로 하면 디스크, 또는 뭐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은 뭐 이질에 걸리고 막 그랬잖아, 부처님도. 부처님도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같은 중생이 뭐 병 좀 걸리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럽다. 그런 내용 했으면 좋겠다. 다음 이제 방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여러분, 병원에서 지금 암 환자들 모아놓고 지금 설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 받아서 가는데, 내용은 정했습니다. 부처님도 평소에 디스크가 많았다. 또 여러 가지 병이 많았다. 그래서 온천에도 자주 갔다. 또 지박하라고 하는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다니까. 지화가라고 그러지. 지화가. 부처님의 주치. 옛날식으로 읽으면 지박한데 요새식으로 읽으면 지화가. 부처님 주치의라. 이 양반은 원래는 누구 주치의고 하니? 빈비사라왕.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의 주치의라.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누구 주치의? 대통령 주치의라. 이명박 대통령 주치의라. 지화가가. 근데 부처님도 병이 자꾸 나고 하니까 이제 빈비사라왕이 이 의사한테 부처님도 봐드려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지화가가 부처님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환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일 의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지금처럼 탁 의자에 앉혀놓고 탁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지금 병든 환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설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둘러 앉아서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둘러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 상담하는 식으로 상담식으로 하는 게 좋겠지. 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맞단 말이야. 아,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법사는 이 교수 계획의 3. 법사는 이러한 고려와 판단을 전제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방법과 내용을 선택해서 중요한 게 설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교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설법 계획이라고 바꿔야 돼요. 설법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법 계획을 세우자. 계획되지 아니한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명심하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설법 계획을 세워야 돼. 설법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도 그 사람들은 직업이 가르치는 게 직업이지만 매일같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직업이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수업 계획을 딱 세워. 그냥 평소 실력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래되고 잘하는 선생님들이라도 매달 매주 또 심지어는 매 시간 계획을 딱 세운다. 오늘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방법은 실험을 할까? 아니면 상담을 할까? 아니면 관찰을 할까? 설법 계획서를 세운다는 것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법사는 이 설법 계획에 의거해서 효과적인 설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의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설법의 목표를 달성한다. 지금까지 말한 과정이 무슨 설법의 원리입니까? 이게 대기 설법의 원리이다. 대기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좀 쉬어? 한 5분 동안 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설법을 하는 방법상의 원리가 뭔고 하니 대기 설법이다.
이 말은 좀 다 알아요. 이 말은 불교는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법이다. 이 말은 다 아는데 대기가 뭔고 하니 대중의 조건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대중들의 여러 가지 조건, 이 조건에는 제일 처음 잠재 능력, 다음 두 번째는 현실적인 조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문제, 그들의 요구, 여기에 맞는 내용, 방법, 어로 설법하는 것. 이 방법도 중요합니다. 설법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설법인 줄 아는데 이런 방식은 아주 낡은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는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절에서 설법하는 것도 깨버려야 돼. 고정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해왔던 절에서 몇십 명 앉혀놓고 스님이 뭐 단상에 올라가기는 왜 올라가? 그 뭐 몇백 년 하던 그런 방식을 쓴다고 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런 식은 하지 말아야 돼요. 더 가깝게 가서 대중들하고 가까이 가서 아니 대중들 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파리사라고 그랬잖아. 파리사가 뭐야? 뭐 둥그렇게 파리사. 모든 면에서 이 파리사 운동을 벌려야 돼요. 파리사 운동. 불교 망한 게 계급 찾다가 망했거든. 스님 잘나고 뭐 속인들 못 나고 뭐 비구 잘나고 비구니 못 나고 뭐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다 다 떠나버렸으니까 부처님 본래 그런 게 아니거든. 부처님도 둘러앉아 있다기야. 왕비도 둘러앉고 왕도 둘러앉고 구두따라도 둘러앉고 궁녀들도 둘러앉고 하녀들도 둘러앉고 장애인도 둘러앉고 거지도 둘러앉고 빨이 둘러싸 앉는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건 이제 대중이라. 대중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 대중이라고 할 때는 둘러앉는 평등한 공동체란 뜻이라. 평등 공동체를 대중이라고 합니다. 사부대중 말은 잘해. 조계종 스님들한테도 뭐라 그러면 우리 조계종은 사부대중의 뭐 종단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만 잘났냐? 사부대중이면 사부대중이 둘러앉아야지. 비구도 둘러앉고 비구니도 둘러앉고 오바스도 둘러앉고 오바니도 둘러앉고 다 둘러앉아야지. 비구들만 저한테 잘났다고 그냥 모든 걸 독점하고 무슨 그게 대중? 그건 대중 아닙니다. 그 대중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대중이라는 말은 이 파리사가 대중이라. 원래 파리사를 번역해서 대중이라고 번역했어. 이게 불교의 근본 정신이니까. 내가 왜 자꾸 스님들 비판하고 자꾸 그러느냐. 스님들이 개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님들 저희만 잘난, 그리고 속인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특히 제일 심한 게 조계종이거든, 지금. 지난번 토요일 날 그 세미나에 가서도 내가 막 비판을 했다니까. 조계종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스님들 거리 세우는 것만 했다게 지금까지. 통합종단 50년 동안 조계종이 한 게 뭐냐?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스님들 거리만 잔뜩 세워놨다. 총무원장, 뭐 종회의원, 뭐 본사 주지 다 그 권위주의거든 그게. 총무원장이 왜 필요하고 뭐 종회의원이 왜 필요하고 뭐 본사 주지가 왜 필요하고 뭐. 응? 그런 거 없어서 본래, 그게 없는 게 본래 불교야. 지금 남방에 가도 그런 거 없어요.
웃긴다고, 웃겨. 하여튼, 세계 없는 불교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특히 조계종이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자기들 근위 세우려고. 지금 근위는 잔뜩 섰지. 조계종 중들이 얼마나 지금 근위가 섰어. 목에 힘 막 쪼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다 떠난다고 그랬잖아. 근위 세우는 존재, 대중들이 다 떠나버려. 둘러앉는 본래의 대중 공동체로 평등한 대중 공동체 파리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설법도 절의 설법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날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설법은 둘러 앉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새 절에도 신도들 많이 안 오잖아요. 와봤자 한 3, 40명 정도는 둘러 앉을 수 있어. 법당에, 넓은 법당에. 3, 40명 정도는 둘러 앉으면 되는 거지, 둘러 앉아서 차를 한 잔씩 다 나누어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돼, 같이 얘기를 해야 돼. 스님이나 법사들은 도리어 그 대중들의 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돼, 듣고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야 돼, 서로. 어제 파리사 만들기 운동을 얘기했지. 한 10여 명 정도 성당에서는 그걸 이제 내지하고 그랬거든. 성당에서는 그게 그들의 의지처라. 성당 가는 사람들이 미사는 같이 보고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자기들 내지오끼리 만나. 한 12명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또 수다만 떠는 게 아니고 이제 봉사하는 활동도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소속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성당, 집에서 그냥 홀로 외롭기도 하고, 집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 가서 한 부담 없이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도닥거려 주고, 집에서 못하는 말, 남편한테 못하는 말 털어놓고, 그러니까 자꾸 길을 쓰고 가는 거라. 교회도 가고. 그걸 알아야 돼. 절에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 스님부터 오면은 정말 밖에서 집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다 풀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얘기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문 닫아도 자꾸 찾아온다고. 자꾸. 법회가 그런 법회가 이제 돼야 되고, 설법도 그런 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발표할 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에 놓고 하는 식이 되겠지만, 원래 설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빙둘러 앉아서 그런 방법 이제 고심하고 좀 과감하게 틀을 좀 바꾸시오. 과감하게. 제일날도 예불 드리고 공양 올리는 건 같이 해야 되지만, 그 딱 끝나고 설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시간에 탁 둘러 앉아서 다과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무 많으니까 10명 정도씩 파리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개 보살 파리사, 또 아무개 거사 파리사, 또는 그 사람 이름 빼더라도 진달래 파리사. 이름 좋은 이름 많잖아. 해오름 파리사. 공기극장에 해오름 극장이 있잖아. 이름을 짓는 거라. 아니면 불교식으로 관음 파리사, 지장 파리사, 약사 파리사. 얼마나 좋아, 이런 게. 그래서 파리사를 딱 한 10명 정도, 12, 3명 내지 한 7, 8명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파리사의 지킴이를 두고 리다. 스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이고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서 불꽃처럼 된다. 그지?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우리 설법하는 스타일도 강남 스타일로 바꿔야 돼. 강남 스타일로. 누구든지, 왜 강남 스타일이 왜 좋은가? 강남 스타일이. 누구든지 그냥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강남 스타일이 지금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거든. 그 음악의 참 위대한 힘. 그지? 낯설고 무설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서양 나라에 어디 가서 다 몇만 명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야, 음악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고, 기독교가 그 찬송가,
그 힘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세력을 뻗치고 있구나.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데서 너무 참 무력하기 짝이 없고, 뭐 노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겨우 해봤자 뭐 거룩한 건하고 앉았고, 응? 기독교는 노래 가지고 세계를 평등하거든. 찬송가 가지고. 찬송가와 기도. 불교는 뭘로 어떻게 하지? 참선하자. 뭐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참 춤출 수 없거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설법을 꼭 말로만 할 거냐. 나는 이번에 설법하는데 누가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 좀 하면서 그런 설법 좀 했으면 좋겠어. 몇 년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 국악기를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국악을 다 연주하면서 명상하는 그런 설법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 좋아. 과감하게 방법, 틀을 깨고 그런 뜻입니다. 자, 요컨대 대중들의 능력과 조건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맞는 내용, 맞는 방법으로 설한다. 그런 게 이제 대기설법인데, 그게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대기설법의 원리에 충실하심으로써 제도 중생의 본원을 실현할 수 있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갔느냐? 부처님의 설법이 왜 잘 먹혀 들어갔느냐? 대기설법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근기에 조건에 맞게 내용과 방법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한경에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인데, 안가국의 수도 참바, 파가 아니고 참바에서 사는 장자의 아들인 소나 검문고를 잘 타기로, 출가 전에 검문고를 잘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라자가에서 부처님께 귀한 후 살림 속에 살면서 선정에 열중하고 엄격한 정진의 결과로 발에서 피가 날 정도였으나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었다. 소나라고 하는 수행자가, 소나가 실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발에 피가 나도록 정진해도 안 되니까 환숙하기로 결심하고 부처님께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 부르셨다. 소나여, 그들은 새 속에 있을 때 검고를 잘 탔었다지. 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대가 검고를 탈 때 만약 그 줄을 너무 조이면 어찌 되느냐? 소리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줄을 또 늦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소리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않고 알맞게 잘 고르어야 맑고 미묘한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를 기특히 여기면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의 공부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정진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너르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검은고를 탈듯이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해를 하지도 말아라. 부처님의 이 설법이 그야말로 대기설법이지. 그 소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에 있을 때, 세속에 있을 때 검은고 탄 사람이니까. 검은고 어떻게 타면 잘 안 탄 소리 난다는 걸 누구나 잘 알거든. 그 조건에 맞게. 그 조건에 맞게 딱 얘기를 하니까 당장 알아들었지. 당장 알아들었지. 그래서 소나는 자기가 터득한 방법대로, 검은고 타는 그 방법대로 정진하니까 머지않아서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25페이지 2. 이제는 이제 설법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설법 계획을 이제 세우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설법 계획은 다음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목표를 세우기. 두 번째는 목표에 맞는 내용을 가려내기. 다음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하기. 내용의 조직이라는 말이 내용을 잘 정리한다. 다음 네 번째는 그 내용에, 근데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네 번째는, 그 써놓으세요. 네 번째는 방법의 선택.
첫째는 목표, 두 번째는 내용. 이 내용에는 부처님의 삶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 경전의 말씀 또는 교리, 이게 다 내용에 들어가야겠죠. 다음 세 번째는 내용의 정리 또는 내용의 조직. 조직이라는 말은 어떤 순서로 내용을 말할까? 그게 조직이라. 제일 처음에 사례를 먼저 얘기할까? 제일 처음은 부처님 말씀을 먼저 내세울까? 그게 조직이라. 내용의 조직. 다음 네 번째가 방법의 선택. 그거 빠졌네. 계획 세울 때 꼭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담회를 열까? 다담이 뭐예요, 다담이? 다담이 뭐예요? 그 다담회, 차담이라고 그래? 다담이라고 그러나 차담이라고 그러나? 예? 다담이거든, 다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 이런 법회를 해야 돼. 앞으로 아주 권장사항입니다. 스님들은 법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 우선 절에 대중도 많이 안 오니까 딱 좋잖아. 10명 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해치워서, 그럼 더 안 오니까. 10명 온 게 큰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 수가 많지. 10명 오면 우선 기분 안 좋잖아. 적게 오면은. 그러면 안 돼. 적게 왔을 때 다 잘해야 돼. 적게 왔을 때. 나는 뭐 수십 년 하면서 하나 놓고도 많이 했고, 법회를 하나 놓고도. 내 혼자도 했어, 내 혼자도.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내 혼자도 신나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혼자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법력이 다 전파되어 가거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가 열심히 순수 일념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면은 그 힘이 다 전파되어 가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많이 오면 신나서 뭐, 그리고 적게 오면 그건 아주 중생경계라. 중생경계. 그러니까 요새 오는 숫자, 딱, 이 다담설법, 다담설법. 이게 최고라, 이게. 차를 마시면서 담화를 나눈다. 이게 어제 말했던 그 성당의 레이지오, 우리 불교의 파리사, 이게 이런 설법으로. 다음 다섯 번째가 그 설법 실천. 그래 계획 세웠으면 실천합니다. 설법 실천. 현장에 가서. 여섯 번째가 평가. 설법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절에서 스님이 설법해놓고 대중들 보고 내 설법 어땠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지만, 자기가 평가를 해야 돼. 자기 평가를. 우리는 상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동질 집단이니까 상호 평가를 하지만, 이제 절에서 혼자 계시니까 설법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설법을 어떻게 했나, 내 계획대로 했나,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 뭐가 부족했나, 그걸 일일이 다 메모를 해서 노트에 남겨야 돼요. 노트에. 다음 설법할 때는 그런 거 딱 보고, 지난번에는 어쨌지. 내가 이런 것은 고쳐야 돼. 설법하다가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어. 그 평가단에 딱 메모를 해놔야 돼. 또는 내가 설법하다가 돈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 흔히 돈 얘기 말하잖아. 돈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아주 금기사항이라. 절에서 대중들 모아놓고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오. 그래, 선생님들이 자꾸 해. 아이고, 우리 절에, 우리 뭐라고 그러더라. 부처님 금박 가는 걸 뭐라고 그래. 개건불사. 우리 선생님도 그래. 이번에 가을에 개건불사를 하는데 2천만. 그런 소리 왜 하나 그래? 그런 소리 왜 하나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와. 안 그래도 지금 무슨
죽을 판에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절대. 그냥 개건부르도 하려거든. 그냥 소리 없이 하면 돼. 소리 없이 하면 대중들이 다 알거든. 알면은 자기들 능력껏 이렇게 참 자발적 동기에서 동참하게 해야지. 아이고, 이번 가을에 뭐 2천만 원 드는데 뭐. 그럼 사람들이, 내부터도 그냥, 절대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불사 얘기, 돈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실제로 많이 하지? 안 해? 하지? 그러면 사람들, 손님들 떨어진다니까? 그건 금기사항이야. 그런 걸 다 메모해.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설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선행돼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정이 목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도 어떻게 설법 다 해놨어요, 원고? 예? 뽑고 있어요? 다 뽑아놨어. 자꾸 연습을 하고 원고들 다 외워버려야 돼. 외워야 막히더라도 그냥 나오거든. 알았어? 예. 지금 경주에서도 스님한테 했는데 참선할 때 그 고통과 감리를 감수하면서 참선을 찾기를 해야 되는지 부처님께서도 하시는 게 몸의 고통을 다 견디면서 몸이 망가져가면서 그 정도로 삿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했을 때는 전혀 그건 없고 내 몸에 맞게끔 해야 삿띠는 편안하게 하는 게 아주 원리라고. 편안하게. 몸에 무리를 주고, 참선 잘하는 사람들이 엉덩이에 방석이 둘을 붙을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선한 삿대 하는 기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편안하게, 경안이란 말이 가볍게, 편안하게. 시간도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에? 시간을 꼭 정해놓고 몇 시간. 그럴 것 없지. 그래서 나는 5분 삿띠를 항상 주장하는데가 5분 삿띠. 나는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도 내가 할 때는 한 10분 넘게 하지만 5분만 딱 해도 충분한 거라고. 시간 많이 하고 몸 무릎 쓰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장애를 받아서 삿띠가 안 돼. 편안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 돼. 마반야 바람에 행복하십시오.